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일본이 30년 만에 자위대 전투기 120대를 동원하는 대규모 훈련을 하자 이때다 싶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 전 일본 열도에 함정을 보내 무력 시위를 벌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 함정은 매우 이례적으로 일본 열도를 휘감고 도는 상당히 위협적인 시위를 벌였고 일본은 닷새간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중국 함정들이 자신들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나 대만 쪽으로 항로를 잡지 않을까 안절부절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한 직후 가장 먼저 통화한 외국 정상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방위를 크게 의지하고 있으니 첫 번째 통화 상대가 미국 대통령이라는 점은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담 직후에 발표한 내용은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중국이 센카쿠를 침공하면 미국과 일본이 같이 지킨다. 바이든 대통령이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는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일본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적국이 일본을 공격하는 경우 미국이 지켜주겠다는 약속인데요. 결국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에 미국 없이는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입니다. 최근 중국은 자궁 해경 선박을 센카쿠 주변에 수시로 보내서 일본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무려 157일이나 연속으로 중국 선박이 센카쿠 주변 바다의 모습을 드러냈는가 하면 일본 정부가 영해로 규정한 수역에까지 진입해 일본의 신경을 건드리고 돌아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영해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중국의 이러한 행동에 더욱더 긴장하는 이유는 중국이 올해 2월부터 새로운 해경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해경법에는 중국의 관할권을 침해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도와 중국이 영토 분쟁 중인 국경지대에서 몽둥이를 들고 난투극을 벌이는 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틈날 때마다 일본은 자신들의 뒤에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일에 열중하는 것인데요. 결국 일본은 센카쿠를 시료 지배하고는 있지만 중국의 도발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대만 해협에 군용기를 보내 긴장을 유발하고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일본에게는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만의 긴급사태가 발생하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일본이 후방기지가 되면서 중국의 공격 위협에 정면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은 앞에서는 큰 소리 치지만 실제 행동은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들어 센카쿠를 정말 시료 지배하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저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는 센카쿠 열도의 주소 표기를 이시가키시 도노시로 센카쿠로 변경했습니다. 일본 지자체에서 센카쿠를 일본 영토라 주장하는데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행정구역에 센카쿠를 집어넣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중국에서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정작 제동을 건 곳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제동은 어이없게도 일본 정부가 걸었습니다. 이시가키시에서 일종의 표지석인 행정표주를 설치하려고 센카쿠 열도에 상륙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일본 정부가 이를 불허한 것입니다. 일본 총무성은 센카쿠 열도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정부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센카쿠 열도 상륙을 인정하지 않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행정표주를 설치하면 중국을 자극하게 될 테니 어렵게 시료 지배 중인 센카쿠 주변 정세가 악화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의미였습니다. 시료 지배하고 있다면서 이렇게까지 중국의 눈치를 보다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쇠락하고 있는 일본의 위상이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또한 이 같은 모습은 영토 관련 사안에서 국제적으로 일본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키는데요. 자신들이 시료 지배 중인 곳에서 행정 관련 사안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데 반해 한국은 분명 독도에 대한 다양한 행정활동을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차이점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당위성을 분명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일본은 러시아와는 북방 4개 섬 반환 문제로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아픈 역사를 또다시 상기시키는 일이 발생해 일본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본 TV 아사히 계열 방송인 아사히 뉴스 네트워크가 보도한 위성 사진입니다. 2호 섬은 2차 대전 말 미국과 일본이 전략적 요충지였던 섬이었습니다. 미군은 이 섬에 군인과 물자를 내리기 위한 항구를 만들고 자국의 배를 지키기 위한 방파제 역할로 일본군 수송선들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남쪽 섬들의 화산 활동이 이어지면서 해저면이 상승했고 2호 섬 전체가 융기하면서 이 와중에 2차 대전 말 가라앉혔던 일본 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 있었던 끔찍한 전투, 미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처참한 이오지마 전투의 기억도 함께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이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지만 2차 대전 당시 두 나라는 일본의 진주만 폭격의 상처로 얼룩진 관계였고 이오지마 섬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처절하게 싸웠던 과거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화산 활동이 그만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 2호 섬은 일본과 미국 모두에게 군사적 요충지로서 꼭 확보해야 하는 섬이었습니다. 미군은 이 섬을 일주일 만에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대한 인명을 잃게 됩니다. 이 전투는 최초로 일본군보다 미군의 인명 피해가 컸던 전투였고 미군 병력 11만 명 중 전사자가 무려 6,821명, 부상은 19,189명에 달했습니다. 이오지마에서 가장 높은 스리바치산 정상에 성조기를 개양하는 사진은 2차 대전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그 사진 뒤에는 미군의 수많은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오지마 전투를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으니 미국의 마음이 편할 리 없는데요. 더구나 일본은 이오지마 전투 관련해 해서는 안 될 만행까지 저지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1년 전 일본 후생노동성 당국자는 한일 시민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이오지마 전사자 유골 약 10,000위를 수습했는데 여기에서 513개의 검체를 채취한 후 유골을 대부분 소각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1945년 2월 이오지마 전투에서는 일본군은 물론 끌려간 조선인 약 170명도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사자의 유골을 자국에 보내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행동이고 책임인데 일본은 미국과 조선인의 희생자들의 유골까지 소각해버린 것입니다. 유족들에게는 그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니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일본은 이렇게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니 현재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과 동맹을 맺고는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일본이 그리 신뢰할 만한 동맹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 최근 미국과 일본은 북한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9일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에 수를 놓고 한일 당국이 다른 분석을 내놔 논란이 일었을 때였습니다. 한국은 한 발 발사라고 발표했고 일본 측에선 줄기차게 2발 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까지 나서 조금 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국과 미국의 자산으로 한 발이라 탐지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전문가들은 실제 발사 수가 확인될 경우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중 어느 한쪽의 군사 정보력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발사한 SLBM의 발사 개수가 파악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한 기 발사였다 라고 정확히 답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확인 내용이 정확했던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공개석상에서 한 발이 맞다고 정리해주면서 일본의 군사 정보력을 뭉개버린 것인데요. 이 또한 한때 한국보다 낫다고 여겨지던 일본의 군사 정보력이 현재 얼마나 뒤처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미일 안보조약 5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일본은 앞으로도 무장한 중국 해경과 언제 충돌할지 모르는 위기감 속에서 더욱 움츠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